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는 오늘도 함께하는 저는 삼틴이라고 합니다. 잔인입니다. 비둘기입니다. 자, 오늘은 시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그 네, 전에 맞습니다. 이제 럼을 한번 알아봤었고 이제 럼과 너무나도 잘 어울릴 시가. 그렇죠. 우리 요즘 또 우리 셋 다 시가를 또 가끔 가끔 태우잖아요. 너무 즐긴다고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몰라. 한 달에 그냥 한 두 가치 정도는 좀 태우는 것 같습니다. 두세 가치 한 달에 저도 딱 그 정도. 그 정도 딱. 네. 근데 이게 시가가 솔직히 여건이 잘 안 돼요. 기회도 잘 없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몇몇 이제 바들이 그 바 내에서 그죠. 시가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이게 위스키나 뭐 럼, 꼬냑 이런 술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네, 맞아요.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풍류를 즐기는 세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시가를 소개를 제가 좀 간략하게 시켜드릴 건데, 저도 솔직히 제 주변에 이제 시가를 엄청 전문적으로 태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솔직히 좀 베이비 수준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히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죠. 뭐 저희가 다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는 좀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사치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약간 뭐 흑인 래퍼들이 막 이렇게 샴베씩 피우는 어떤, 아니면 무슨 뭐 어디 그런 권력자들이 약간 정치가나 권력자들이 이렇게 태우는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뭐 또 스포츠 같은 거 우승하면은 이제 많이들 맞아요, 태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라는 건 되게 안 어울리는 어떤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좀 이렇게 바쁘고 시간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시가를 하는데 피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시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주말에 이제 날도 따뜻해지니까 좀 바깥에서 좀 여유롭게 필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뭔가 되게 먼 얘기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는 담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피우는 이제 그런 관련형 담배라고 하죠. 뭐 말보로 같은 그런 우리가 한갑에 연초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것과 이제 큰 차이는 뭐냐고 하면, 어쨌든 관련형 그런 담배들은 그러니까 보통 한 개에 비해 한 0.4g 정도 담뱃잎이 있고요. 그리고 한 0.5g 정도 이제 좀 나쁜 물질들이 좀 섞여 있죠. 그런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담배 잎으로만 제작이 돼요. 그게 좀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일단 시가는 보통 이제 우리가 겉담배라고 하잖아요. 이제 약간 이렇게 입안에 머금고 뱉어내면서 그 약간 피니쉬와 약간 여운을 즐기는 그런 담배라서 약간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시가도 어쨌든 담뱃잎이기 때문에 되게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것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초심자들이 피우게 됐을 때 약간 니코틴 펀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겪을 수 있는. 맞아요. 아니 저도 이게 그 니코틴 펀치 약간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연초를 끊은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쵸. 이게 가끔 이제 연초는 안 피지만 시가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연초를 필 때의 그 느낌을 이제 잊고선 시가를 피다 보면, 이게 시가가 보통 한 개 피에 뭐 길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짧게는 한 30분에서 길게는 뭐 한 2시간까지도 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 길지가 않으니까 여유 있게 뭔가 핀다기보다는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필 때가 많거든요. 시간도. 그러다 보면 진짜 그 니코틴 펀치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막 정말 막 못 일어나겠는 거야. 이렇게 앉아서 그 시간을 피다가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울렁울렁하고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래서 진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속담배를 하셨던 분들이 피면은 시간도 급하니까 빨리빨리 많이 피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가격이 사실 한 개 피에 가격이 뭐 시중에서 구매하면 한 2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우니까 맞아. 그냥 이렇게 놔둬서 타 들어가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약간 속칭 그런 표현, 삐가리 돈다는 표현 아시나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 느낌인데 진짜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양 프로그램답게 이제 시가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보면, 저번에 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가라는 게 이제 쿠바산 시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 와서 놀라는 게 쿠바산 시가를 언제든 흔하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바를 가든 약간 쿠반 시가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란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쿠바 시가가 좀 가지고 있는 위상도 있고 그런 이제 흔하게 피울 수 있는 시가는 또 아닌 건데 우리는 또 쿠바의 시가만 알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 나라에서도 시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가의 역사를 좀 짚어보면 일단 그 우리 맨날 등장하는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그 시가에 대한 첫 기록은 1492년자에 나온 일기에 나오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담뱃잎을 바나나 잎 같은 걸로 돌돌 말아가지고 불에 붙여 피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유럽에서 시가를 발견한 그런 때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선원들 사이에서 이제 시가를 피우는 풍습 같은 것들이 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이나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시가를 좀 전파하게 됐고요. 당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에서 이제 뭐 이탈리아, 영국, 뭐 스페인 뭐 등등 이렇게 주변 강국들로 이제 쭉 퍼져 나갔군요. 네, 점점 퍼져 나가고요. 그래서 이 스페인이 당시에 어쨌든 그 세계를 좀 제패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가에 대한 상품권, 그러니까는 이제 쿠바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옮겨와서 스페인의 관리 하에서 쿠바에서 시가를 좀 생산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의 독점 정책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유럽의 귀족층들이 즐기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부르주아나 뭐 이런 쪽은 쳐다도 못 봤던 거고 약간 그 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치품으로서도 역할이 있었지만 약처럼도 피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1800년대쯤에 해가지고 그 당시 부르주아들이 좀 이걸 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급하게 이렇게 쫙 퍼져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퍼져 나가니까 이걸 스페인에서 독점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쿠바에서도 이제 시가를 제작하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쿠바 내에서도 이게 굉장한 무역 상품인 걸 아니까 되게 많은 이제 농장들이 생겨나요. 그런 담뱃잎을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쿠바에서 유럽 등지에 되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런 다양한 나라나 혹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곳들에서 이 상품성에 대한 걸 알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이걸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또 특히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뭐 코네티컷 같은 곳에서 재배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시가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어떤 문화를 보면은 카우보이들도 시가를 많이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남북 전쟁 이후에서도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 1900년대 그러니까 초반 이때 이제 관련형 담배가 좀 생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관련형 담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중들한테 전파되는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시가 자체가 이제 좀 문화적으로나 어떤 상품성으로나 좀 이제 관련형 담배에 많이 뒤처지기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관련형 담배가 유행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고 시가도 이제 약간 이거를 대처를 잘 처음에는 못해요. 처음에는 좀 많이 좀 약간 올드 패션한 그런 풍습이 되다가 좀 나름 이제 대응을 한다고 좀 기계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좀 사실 머신메이드도 좀 실패를 좀 하죠. 그래서 일부 매니아층에서만 좀 유지가 되어던 혹은 귀족층 혹은 뭐 정치권 뭐 이런 쪽에서 좀 유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훨씬 이후 최근에 이제 뭐 2000년대 뭐 초반 중반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이 시가 붐, 그러니까 사치품으로서 뭐 그런 이제 시가 문화가 도입이 되고 유행을 하면서 이제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시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초반에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격도 가격이고 이게 뭐 태우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여유가 없는 사람이면 좀 그쵸.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시가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뭐 많이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상류 사회나 약간 좀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하이엔드를 겨냥한 그런 마케팅이 오히려 더 잘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변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대중화시킨다기보다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주요 생산지 자체는 쿠바랑 그 인근 국가들이에요. 사실 그쪽 그 더운 기후, 럼이랑 좀 약간 비슷한 기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쿠바나 뭐 이제 뭐 브라질, 에콰도르 같은 남미 국가도 있고, 미국에 이제 뭐 미국도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있고, 뭐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쪽에서 동남아에서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도 시가가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도 여송연이라고 해서 필리핀 쪽에서 나온 시가가 처음에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도 생산을 한다. 이게 담뱃잎 자체가 좀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담뱃잎을 잘 재배하기 위한 어떤 자연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되게 좀 더운 지방, 햇볕이 좀 쨍쨍 비치고 약간 그런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따가 뭐 재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태양빛을 잘 받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쿠바가 담뱃잎 생산이 되게 좋은 그냥 기후적 조건인 게 약간 화산 토양이고요. 토양층 자체도 강수량도 좀 적절하고 기후도 좀 약간 적당히 좀 더우면서 온화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쿠바에서 많이 잘 자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건데, 그러니까 시가를 피울 때 이제 담뱃잎에 쓰는 이제 담뱃잎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크게 일단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배 방식에 따라서. 쉐이드 그로운이라고 해서 약간 그늘진 곳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웨어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그렇죠. 그렇죠. 웨어하우스가 아니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하얀 천막을 살짝 위에 쳐놓고 이제 약간 그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담뱃잎이 엄청 크게 자라지는 않고요. 특히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담뱃잎은 이제 좀 말리고 이렇게 숙성하게 되면 조금 이제 색깔이 좀 짙어져요. 담뱃잎 같은 거. 풍미 자체도 조금 초콜릿이나 조금 진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맵지 않게 좀 이렇게 후숙이라고 해야 되나? 숙성이 좀 잘 된 느낌의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주로 이제 래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담뱃잎은 크게 필러, 바인더, 래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필러가 가장 C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름의 가장 가운데 지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우는 담배의 어떤 맛이나 향 같은 게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돌돌 말아서 바인더. 그리고 가장 외피인 래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래퍼로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쉐이드 그라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선그라운, 이거는 이제 그냥 땡볕에서 자라게 놔두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담뱃잎이 좀 밝은 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가장 햇빛을 많이 받는 그런 쪽에 맨 위쪽이겠죠. 담배 나무의 제일 위쪽. 그쪽은 조금 제일 밝은 색깔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너무 이제 숙성이 좀 짙은 바디가 좀 얕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햇볕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명칭이 또 있더라고요. 약간 띠엠뽀, 뭐 메디오 띠엠뽀라고 하고 네. 니헤로, 세코, 볼라도 이렇게 네 가지 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햇볕이 제일 잘 닿는 메디오 띠엠포라고 하는 맨 상위에 있는 잎은 뭐 한 두세 잎 정도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좀 희귀한 잎이기도 하고 씨가 맛이나 향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소성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잎은 최고급 시가의 필러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씩 내려갈수록 이제 풍미 자체가 조금씩 옅어지는 그런 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시가 애호가 분들도 약간 취향이라는 게 조금 가는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이제 그런 쉐이드 그로운 같이 색깔이 좀 짙은 잎들을 피우면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스파이시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사실 처음에는 뭐 그런 어떤 타입을 막 신경 써서 한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뭐 그냥 주변에서 추천해주는 제품들을 많이 이제 처음엔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유명 브랜드 의 제품 뭐 코이바나 뭐 있죠. 약간 뭐 아무튼 몬테 크리스토 뭐 이런 약간 유명 브랜드의 시가들을 먼저 접하는데 그게 지금 둘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막 뭐 초콜릿 풍미가 나고 뭐 스파이시하고 이런 거를 알아서 그런 걸 이렇게 좀 골라서 자기가 핀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피는데 이제 조금씩 피다 보면 아 요런 건 좀 나한테 잘 맞는다. 요런 건 좀 나는 좀 잘 안 맞는다. 요런 게 또 생기잖아요. 취향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이제 약간 변해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게 씨가에 싹 빠져들게 된 게 예전에 막 어릴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사실 폈어요. 근데 그때도 뭐 씨가 막 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쵸. 팔잖아요. 막 되게 싸구려 씨가 맞아. 그런 거 막 겉멋들어 가지고 하나씩 사서 펴보고 막 이랬는데 맞아.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시가가 와, 좋다 이런 느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1, 2년 사이에 그 모 바에 가가지고 시가를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추천해준 게 그 플라잉 피그인가? 우리 한번 폈던 그 짧은 시가가 있어요. 그게 되게 초콜릿 같은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시가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태우면서 오 진짜 이 시가가 되게 맛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처음 받았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싹 빠져든 것 같은데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가가 사실 이렇게 뭔가 점점 딥하게 가면 갈수록 엄청 복잡하고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잘 생소하긴 하죠. 네네. 이거 이제 품종 같은 경우는 담배잎 품종이 또 다양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하게 있지만 제일 유명한 건 이제 크리오요랑 코로호 이 두 가지가 쿠바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크리오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되게 옛날부터 그 쿠바에서 사용을 하던 품종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뭔가 래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애고 좀 복합적인 향미랑 단맛이 있다고 해요. 가볍게. 그래서 이런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쿠바에서 사용하는 품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걸 개량한 크리오요를 개량한 품종인 코로가 있는데 얘도 이제 약간 래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중간에서 강한 정도의 시가제작에 사용된다고 해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크리오요보다 약간 더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다 정도.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들으실 게 코네티컷인데 얘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네, 제품이고 얘는 약간 좀 향미가 고소한 느낌, 그리고 약간 부드럽고 그리고 가격대가 확실히 이제 앞에 두 저렴하시네. 품종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가의 뭐 예를 들면 브랜드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산 브랜드 뭐 어디산 씨가 뭐 나라별로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도 약간 이런 그 담배님의 품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나요? 이게 그 제품을 어떤 품종으로 만들어졌다? 디깅을 하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류 코로 코네티컷도 되게 큼직한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딥하게 가면은 얘네는 계속해서 개량을 해요 품종을. 그러면 크리오요 크리오요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개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면은 사실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대략적인 이제 약간 구분이 있고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더 많아요. 뭐 산안드레스, 수마트라, 카메룬, 올로르 도미니카노, 뭐 필로로 쿠바노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뭐 알기에는 이게 나라마다 음. 그리고 또 뭐 그 지역마다의 어떤 품종이 다양하게 있다. 그쵸. 그리고 또 그런 품종들은 계속해서 개량해 나가고 있다. 그쵸.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생산 과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6월에서 8월까지 이제 담배 밭을 갈아요. 그리고 9월에 이제 담배 씨앗을 모판에 발화시켜서 물목으로 키우고요. 그리고 10월에 이제 한 13에서 15cm 정도 자란 담배 묘목을 그 밭에 옮겨서 심습니다. 의외로 이게 약간 뭐 가을 이때쯤에 하네요. 네. 근데 이게 남미 쪽이니까 사실 사계절이 없죠. 그쪽은. 그쵸. 우리나라 치면 약간 가을에 늦가을에 이게 모종을 심는 건데. 근데 그렇게 또 덥지도 않아요. 얘네는 이제 무역풍이 부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안풍이 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서늘한 느낌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18일에서 20일 정도 이 밭에 옮겨 심고 나서부터는 뿌리 발달이 되게 촉진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겨울까지 계속해서 쭉 자라게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한 30일 동안 이제 수확 주기를 가지면서 수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담뱃잎을 하층부에 있는 담뱃잎부터 상층부에 있는 담뱃잎 순으로 직접 손으로 따요. 그래서 2개, 3개씩 이렇게 따가지고 3월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되게 오랫동안 수확을 하네요. 네네. 그렇게 돼서는 이제부터는 약간 오크통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이거를 수확한 다음에 자연 건조를 시켜요. 이렇게 오징어 말리듯이 이렇게 널어놓고 이렇게 좀 묶음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맞아요. 묶어놓고 그렇죠. 거꾸로 매달아 놓죠. 그래서 한 50일 정도 건조를 시키고요. 그리고 쉐이드 그로운 있잖아요. 아까 그 그늘에서 네네네네. 그 담뱃잎 같은 경우에는 전통 방식과 그 건조 제어 방식 이걸 같이 사용을 하고 보통 선그라운 담뱃잎 같은 경우는 전통 방식으로 막 그럼 원래 그 선그라운 방식이 전통적인 원래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뭔가 옛날에는 그런 천막을 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쵸. 그리고 이 건조 작업이 끝나면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신맛이나 향미나 뭐 이런 것도 좀 순화되고 좀 색이 균일화되도록 이제 담뱃잎들을 이제 약간 발효하고 숙성하게 돼요. 이 숙성 기간은 또 이제 선그로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년에서 5년. 그리고 엄청 오래 하는데. 쉐이드 그로운이 1년에서 5년이고요. 선그로운이 1년에서 3년 정도 해요. 어쨌든 이게 시가를 만드는 게 꽤 오랜 기간 걸리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비쌀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면. 수제니까. 그렇죠. 다 손으로 작업하고 뭐 숙성도 이렇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뭐 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이제 좀 중요한 과정이 그렇게 말린 담뱃잎들을 필러용이랑 바인더용이랑 래퍼용으로 다 구분을 하고 뭐 인맥 제거하고 그 시가가 이제 좀 또 생산하는 게 또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약간 우리 그 마스터 디스틸러나 마스터 블렌더처럼 이걸 다 구분을 해요. 그렇게 해서 향이나 뭐 이런 색감이나 이런 걸 따라서 네네. 그러면 그 담뱃잎을 어느 정도의 얇기로 어느 정도의 이제 굵기로 말 거냐, 네, 말 거냐, 뭐 이거를 어느 정도로 분쇄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담뱃잎이 생산된 거를 또 시가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약간 파이프나
그런 쪽으로도 또 가기 아.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럼 이걸 다 등급별로 분류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렇죠. 로스가 나면 날수록 손해니까. 그쵸. 다 재활용도 하고 뭐 하는군요.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통 이제 필러용을 이렇게 놓고 바인더용 담뱃잎을 한 2-3개 정도 펼쳐놓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촘촘하게 마는 거잖아요. 촘촘하게 말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래퍼로 말고 시가를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캡 씌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해가지고 그걸 다 손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렇게 약간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그런데 약간 반달 모양으로 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자르면서 네, 맞아요. 싹싹 말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거 영상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이게 쿠바 씨가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연을 합니다. 그런 이제 마스터 디스틸러 블렌더 같은 사람들이 시가 감별사들이라고 하죠. 그럼 시가를 이제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시연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6점 만점의 점수로 빨림, 연소성, 향, 풍미, 강도 뭐 이런 거를 다 점수화를 해서 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숙성을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고 나서 그래서 약간 온도, 습도도 유지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숙성을 해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특히 농큐반 같은 애들은 숙성을 많이 해서 좀 하는 편이고 쿠바는 그냥 숙성을 안 하고 바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시가를 보통 우리가 살 때 이제 뭐 어디서 사세요? 혹시 시가? 저는 지인이 시가를 좀 많이 취급을 해서 그 친구한테. 네네네. 뭐 요즘은 직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서울에도 대표적인 시가 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사실 때 이게 큐반이냐 농큐반이냐를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숙성을 해야 되는지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큐반 같은 경우에는 좀 보통 시가를 태우시는 분들은 한 2년 정도는 숙성을 하라고 따로. 근데 보통 그런 전문적인 샵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그 샵에 셀러가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좀 또 나름 숙성을 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또 문제인 게 이게 어쨌든 한국에서도 시가를 파는 샵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던가 직원일 수도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할 수 있다. 관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확한 대답을 듣기가 조금 어렵다. 그럼 정도. 정말 몇몇의 전문 샵들을 빼고는 그렇죠. 또 그럴 수 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지인도 보니까 이제 괜찮은 시가가 나오면 얘는 뭐 2-30가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막 몇백 가치, 1000가치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도를 기록해가지고 내가 언제 샀는지 분류해서 쭉 놔둬요. 그러면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만의 또 자기가 중간중간에 피면서 그럼 이제 이것도 자기가 오래 숙성한 거는 시간이 지난 거는 더 이제 값어치를 더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똑같은 품종인데 똑같은 시가인데 자기가 2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애는 거기 이제 2년 전에 뭐 2017, 18년에 샀다라고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도 또 사요. 그만큼 한 1000가치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숙성연도 그러니까 숙성을 하는 기간을 좀 달리해서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이라도 그런 식으로 태우기. 이게 이제 위스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12년산 위스키를 사서 집에서 10년을 놔뒀으면 이게 과연 20년짜리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가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본인이 후숙성을 하면 값어치가 그만큼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노하우가 있는 거죠. 습도라든가 그렇죠. 그런 걸 습도나 그런 걸 잘 못 맞춘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이제 시가 숙성하는 방법도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시가에 대한 이제 시가를 딱 한 가치를 봤을 때 이 구성 그렇죠. 구성되는 모양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캡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막의 입 어떻게 보면 입으로 무는 부분. 그렇죠. 거기에 이제 딱 막혀 있는 애들. 거기가 이제 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디죠, 바디. 그 약간 이제 시가의 중간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몸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시가에 불을 붙이는 풋. 그렇게 이제 좀 크게 머리, 몸, 다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3등분 이제 개미처럼. 그렇죠. 그리고 뭐 바디 위쪽
입으로 묻는 쪽에 가깝게 이렇게 밴딩이 하나 돼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라벨 같은 게 붙어 있죠. 그 브랜드 라벨 같은 게 좀 붙어 있다. 그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고. 아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단면을 봤을 때 그걸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잠깐 네네네. 아까 뭐였죠? 필러. 필러. 그래서 안쪽에 지름 중심에 있는 부분들을 필러라고 하고 그걸 싸는 걸 바인더. 그다음에 웨피. 네. 그걸 래퍼. 네. 래퍼. MC. 네,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뒤에 또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진짜 요런 콘텐츠는 좀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좋긴 하겠다, 그죠?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한계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가도 이제 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품종이나 담뱃잎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딱 시가가 완성된 완성품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나 뭐 그렇죠. 어디에 숙성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시가는 색에 따른 구분 이렇게 가능하고 모양, 그러니까 길이나 두께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분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색은 이거 이 색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약간 되게 밝은 거는 약간 밝은 나무색. 뭐 위스키를 좋아하시니까 다들 뭐 그냥 버번 숙성의 뭐 그렇죠. 노란, 그렇죠. 뭐 글렌모렌즈 그렇죠. 오리지널, 뭐 요런 정도 색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아드백 10년 딱 따랐을 때 그 색깔. 맞아. 그런 색깔. 네, 그게 이제 더블 클라로라고 해서 옅은 약간 초록빛도 나요. 밝은 색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일 밝은 색. 되게 제일 밝은 색에서 어두운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로라고 해서 이제 얘는 처음 게 더블 클라로. 네, 그 다음이 클라로. 클라로. 네. 이거는 쭉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콜로라도 클라로. 음. 그 다음에 콜로라도. 그 다음 콜로라도 마두로. 더블 마두로.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용어를 알면 돼요. 그러네. 클라로랑 그러네. 콜로라도랑 마두로. 그러네.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진다. 네, 뭐 어렵지 않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색깔에 따라서 약간 풍미를 살짝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약간 이게 또 아리까리한 게 예를 들면은 래퍼 겉 외피가 막 되게 진한 마두로 색깔인데 안에는 약간 콜로라도 같이 조금 점점 얕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딱 그 풋 부분의 어떤 지름을 딱 보면서 이 색깔을 좀 단면을 봤을 그쵸. 때 그렇게 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좀 짙은 강한 맛. 네. 캐릭터가 강하다. 강하다기보다는 좀 짙고 바디가 있고 좀 약간 단맛도 그게 좀 위스키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좀 밝은 주정의 그쵸. 위스키들이 좀 더 라이트하고 좀 연하고 여리여리하고 네. 좀 그런 느낌이고 뭐 그런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좀 진한 컬러의 색깔들이 좀 캐릭터가 강하고 그렇죠. 풍미도 좀 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아까 마두로 같은 경우가 이제 위스키로 치면 뭐 한 글렌드로낙 18년 같이 이제 좀 그쵸, 젓갈색 진한,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요 마두록이 이제 오스크로라고 있는데 네네. 맥켈란에서도 보면 이제 리플렉션 시리즈의 나도 그 얘기 하려고 전 버전이 이제 오스크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참고로 오스크로는 이제 더블 마두로,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색깔. 나 자꾸 마두로 이러니까 뭔가 막으로 이래 약간 참치를 떠올라가지고 지금 혼자서 계속 참치 생각하고 먹고 있었는데. 좋은 위스키에다가 시가 하나 딱 완벽하다 진짜. 어쨌든 마구로 이게 먹고 마두로. 어쨌든 시가가 이게 위스키랑 또 이렇게 접점이 되게 있네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어쨌든 뭔가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느낌. 맞아. 그러면은 모양을 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모양은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약간 둥근, 그러니까 그 캡 부분이 좀 둥근 모양에 이렇게 쭉 일자로 돼 있어서 딱 마무리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초 같은 네, 모양. 네. 네. 그걸 이제 파레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좀 일반적인 모양이고요. 캡이 둥근 형태.
그리고 이제 피구라도라고 해서 약간 끝이 좀 뾰족하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캡이 약간. 약간 크레파스 모양 같이 이렇게 있는 네네네네.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크기가 또 있는데 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시가를 온라인 같은 데서 구매를 하면은 막 52RG 뭐 7인치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47RG 곱하기 7.0 IN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RG가 링게이지라고 해서 이제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굵기. 굵기. 그다음에 뒤에 이제 밀리미터나 그 밀리미터 아니면 인치. 뭐 이렇게 해서 길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각 크기에 대한 구분도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파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구분이 되게 많은데 이거 애청자분들이 나 이렇게 뭐 필기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야, 그냥 한번 쭉 듣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설명드리진 않고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만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럼 파레오 모양의 이제 굵기나 길이에 따라서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레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 원통형. 모양이잖아요. 네. 약간 연초같이 네. 생겼는데 좀 크기가 굵기가 굵고 네. 길이가 좀 긴. 그렇죠. 그래서 익숙한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시가릴로. 그러니까 제일 얇고 짧은 거부터 제일 두껍고 긴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파레오 첫 번째. 파레오에서 시가릴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약간 그 연초 그 갑에 약간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코이바 같은 거 뭐 어디 시가샵 가시면은 좀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휴대하기도 용이하고 피울 때도 좀 금방 피울 수 있어서 좀 이제 약간 한 30분 정도면 태울 수 있나요? 30분보다도 이건 뭐한 5분 10분 5분 10분. 아, 정말요? 충분히. 네. 네네네. 아, 그러면 완전 네, 담배, 일반 담배 정도 크기예요. 네네. 되네요. 네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머신메이드 방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시가를 좀 진짜 풍미와 뭐 그런 바디나 이런 걸 즐기기보다는 약간 뭐 연초 피우긴 싫고 뭐 한번 좀 약간 그래도 좋은 향 느끼면서 시가 피우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짧게 피울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종종 뭐 지인들 이렇게 처음 시각 피는 분들 이럴 때 굉장히 편해요.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이 정도면? 이거는 이게 케이스로 이게 몇 가치 정도 한 10가치 정도 10가치 들어있나요? 정도? 네네. 뭐 가격은 뭐 잘 모르겠어요. 브랜드마다 좀 브랜드마다 차이가 큰데 많이 뭐. 크죠. 그래도 담배 정도 크기면은 뭐 많이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한 10개 피에 한 5만 원? 5만 원? 안 5만 되죠. 원까지는 안 갈 네, 것 같고요. 그거보단 싸. 한 2, 3만 원 정도. 그럼 한 개 피에 한 5천 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2, 3천 원. 근데 양으로 치면 진짜 작아요. 아. 담배보다도 어떻게 보면 작을 그래도 수도 이런 있고.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약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 개피를 막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피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가의 맛을 좀 느껴보고 싶으니까 이런 연초차 크기 정도의 우선 편한 시가렐로? 점이 커터가 없어도 되고 그렇죠. 커팅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불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반 라이터로도 충분히 붙이기 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초심자들이 좀 한번 경험해 보기에는 이런 시가렐로 같은 그렇죠. 게 좋네요. 시가렐로. 그리고 이제 파네텔라라고 있는데 얘는 뭐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가늘고 긴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게 굵기가 굵으면 뭐가 좋고 얇으면 뭐가 좋고 길이가 길면 뭐가 좋고 짧으면 뭐가 좋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굵기가 굵으면은 이제 약간 뭐랄까요, 좀 풍미나 이런 게 좀 뎁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더 깊고 뭔가 좀 더 뭔가 풍미가 좀 더 있어요. 풍성하고, 네, 풍성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네. 그런 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빨아들이는 건데 한번 빨 때 쫙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입안이 좀 꽉 차죠. 꽉 차죠. 바디감이 네. 좀 있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길이가 얇으면 반면 이게 그런 바디감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러면은 좀 그래도 얇으면은 그래도 피기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네. 굵기가 얇을수록 약간 풍미가 좀 가볍고 바디감이 좀 작아서 어떻게 보면 초심자들이 피기에는 더 좋은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연무량이라고 할까요? 연무량의 차이가 있어. 입안에 네. 들어오는 그 어떤 그쵸. 양이 좀 다르다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길이가 얇아도
막 좀 뭐 래퍼가 좀 마두로나 이런 애들은 좀 더 그래도 바디가 있을 수는 있죠. 제가 알기로 오히려 얇은 애들이 더 음. 좀 프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상급자들 아 많이 태워본 네네네 사람들이. 오히려 적당한 두께가 그냥 추천이 편하고 네. 얇은 애들은 이제 커팅도 잘해야 되고 이 빨아들이는거나 이제 불이 꺼지는 것도 잘 조절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이 좀 잘 꺼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리고 길이가 길면은 이제 오래 피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게 시가도 약간 예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우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이제 딱 정해두는 거죠. 처음에 난 이 시간을 피겠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나는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이걸 천천히 태우겠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뿌띠 코로나. 네. 가장 저는 초심자들한테 이제 시가를 좀 앉아서 한번 피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가 전 좋은 것 그죠. 같아요. 저도 이제 뿌띠를 그냥 제일 무난히.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크기인데 약간 코로나보다는 조금 짧은 거죠. 네. 한 12에서 한 15 정도 되나요? 12cm 12cm 정도 될까요? 그거보단 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지, 저희가 우리 중지보다 조금 더 긴 정도 사이즈인가요?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는 애들이 아마 저희 같이 모여 피면 요만할 거야 아마. 그거보다는 좀 길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15에서 한 1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추천도 한번 드리면은 네. 브랜드를. 네. 네네네네. 저도 약간 처음 피울 때 이제 이런 애로 많이 피웠거든요. 그 약간 몬테크리스토 같은 애들이나 그렇죠. 볼리바. 네. 저도 이거는 익숙해요. 코이바 시글로 2라고 하는. 저도 이걸 처음에 많이 추천해 주셔서 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딱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그거군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거 한 2박스 피웠던 것 같아요. 오. 몬테크리스토 넘버 4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딱 처음에 드시기 약간 피우기 적절한 느낌. 이게 그 코이바도 그렇고 시글로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몬테크리스토도 넘버 뭐 4, 5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약간 길이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코로나. 그렇죠. 뿌띠 코로나 다음이 코로나. 네. 코로나는 이제 링게지는 한 44, 인치는 한 6.5 정도 되는. 굵기는 비슷한데 약간 네. 길이가 좀 더 긴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처음에 피우실 때는 좀 좋아요. 그냥 어느 정도. 얘 같은 경우가 한 40분, 50분 정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가 딱 적절하고. 그리고는 이제 론스데일, 로부스토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론스데일은 좀 접하기 좀 어렵고요. 로부스토가 그나마 좀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뿌띠 코로나보다 한 좀 짧아요. 한 5mm 정도 더 짧은데 좀 훨씬 굵습니다. 그래서 로부스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러니까 링게지가 한 50 정도 되고요. 인치는 한 5인치 정도 되는데 얘는 이제 좀 충분히 향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얘도 인기가 많아요. 약간 코로나, 뿌띠 코로나, 로부스토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로부스토는 약간 바에서 많이 피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페어링 같은 거 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뭔가 딱 그 빨았을 때 적당한 연무량도 너무 연기가 풍부하죠. 풍부하고 네. 네. 그래서 길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딱 너무 바에서 오래 피는 것도 민폐니까 좀 한 3-40분 정도 해가지고 맞아요. 피우는. 맛있는 술 2잔 정도, 럼 한 잔, 꼬냑 한 잔 딱 곁들이면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도 좋은 끝납니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엑스트라, 그랜드 코로나 이런 사이즈도 있는데 얘네도 좀 잘 안 피우는 사이즈고. 그 다음에 토로라고 해서 얘는 이제 링게이지가 로부스토랑 똑같은데 길이가 조금 더 1인치 정도 더 길어요. 그래서 얘도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제일 선호하는 저도 로부스토, 토로 정도가 좀 뭔가 씨가 맛을 좀 풍부하게, 그렇죠. 좀 간지도 나고, 그렇죠. 딱 뭔가 이렇게 잡았을 때 안정적인 파지감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맞아요. 딱 이게 딱 손가락 꼈을 때 이렇게 딱 피울 수 있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유명한 처칠 사이즈. 로부스토보다 조금 가는데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얘는 좀 피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진짜 이게. 이거 실제로 보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까지 피우나 뭐 싶을 때 저는 처칠은 잘 선호하지 않아요. 큰맘 먹어야죠. 근데 이런 그 긴 사이즈의 시가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에 피우다가 컷이요? 커팅을 해서 다시 태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크게 상관없나요? 이게 풍미나 근데 이런 맛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제가 알기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 긴 것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어쩔 수 없으면 왜냐면 이제 이게 열에 의해서 어차피 안에 있는 이 숙성을 하면서 이 담배 잎이 어느 정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고 나면 그 수분이 어차피 말라버리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또 필 거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뭐 뒤에 있는 며칠 애들은 두고 그렇게 피기에는 네네네 다음 날만 돼도 이미 풍미가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이걸 피우다가 커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 필러는 이렇게 여기 풋에서부터 캡, 그러니까 우리가 빠는 캡까지 올 때 많이 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에 심지가 조금씩 다 타 들어가서 그걸 다시 태울 때는 처음엔 약간 매운 맛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향을 많이 잡아먹어서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진짜 윈스턴 처칠 같은 이런 분들은 이런 긴 사이즈의 시가를 그냥 계속 물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뭐 이분은 뭐 아예 달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물고 다녔다고. 하루 종일 그냥 입에 물고 있으니까 긴 게 필요했는데. 완전 시가범 한번 맞아가지고 아, 연설하다 휘청휘청 해봐야. 오래 사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더블 코로나, 자이언트 코로나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뭐 거의 시중에서는 보기 어려운 제품들입니다. 거의 뭐 30cm 자주.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 이 길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예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시가를 혼자 피우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이랑 같이 시가를 피울 때는 이 길이를 조금 맞추는 맞춰주는. 게 그렇죠. 그게 좀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아까 짧은 시가렐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뿌티코로나나 약간 론스테이 뭐 이런 사이즈를 하는데 자기가 막 처칠 해가지고 그렇죠. 막 상대방이 다 폈는데 막 한 3-40분을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리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가도 어쨌든 약간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는 담배를 한 10갑을 들고 다닌대요. 비즈니스를 할 때. 그래서 상대방이 담배를 권유를 했을 때 그 담배가 만약에 한 가치라고 해서 한 갑에 뭐 10,000원이면은 적어도 15,000원짜리 담배는 다시 드리는, 한 갑을 한 가치를 권유했을 때 저는 15,000원짜리를 권유하는. 한 가치를 받았으면 나도 한 가치를 권해드려야 되는데 네. 더 비싼 걸로 이제 그쵸.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게 좀 뭔가 있대요. 그게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코트를 이렇게 하면 담배가 네, 여기 코트 벗으면은 뭐 가제트처럼 이렇게. 아니 근데 이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그런 뭐 시가의 어떤 종류라든지 뭐 품종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더라도 요런 건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 약간 그쵸. 예절 같은 거. 상대방이 요렇게 요 정도 사이즈로 하면 나도 그 정도로 맞춰준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뭐 시가 피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의와, 그러니까 어쨌든 시가가 가지고 있는 뭔가 간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약간 너무 좀 몰상식하게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일단은 시가 같은 경우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향이나 그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무리 흡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그 다른 사람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바에 갔어. 여기는 흡연이 되는 바야.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바에 가면 흡연이 다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 본인 앞에 재떨이, 옛날 우리 뭐 한 90년대쯤 되면 뭐 아버지들이 바에 가면 뭐 술집 같은 데 가면 재떨이 다 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재떨이를 주는데 거기에서 그냥 뭐 여기 흡연이 되니까 나 시가 펴야지 하고서는 시가를 그냥 아무 말 없이 피면은 실례인 거죠. 일본에서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가바에 가셨는데 거기서 시가 대신에 담배를 피는 게 오히려 실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요즘은 뭐 그죠. 아무리 근데 일본에서는 제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워낙 이제 일본 저희 가봤을 때도 왜 카페 안에가 담배를
그렇죠. 피는 뭐 공간이 식당에서도 따로 있잖아요. 네, 식당에서도 뭐 피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느낄 때는 저희도 이제 예전에는 왜 식당은 아니지만 술집에서 담배를 펴도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많이 봐보는데 음. 일본에서 제가 봤을 때 일본을 뭐 찬양하자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담배를 피는 모습이 우리하고 좀 틀려요. 우선 재떨이에 뭐 침을 뱉는다든가 이런 경우 거의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달아서 막 줄담배 피는 경우도 많지 않고 특히 카페에서 피는 걸 보면은 커피와 담배가 이제 하나의 여유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술 먹으면서도 막 취해서 피고 막 연달아 피고 막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확실하진 않지만 뭐 일본에서 그냥 어느 정도 펴도 크게 이렇게 오히려 뭐 바로 옆에 붙어서 연기를 내뱉는 거 아니면 뭐라 하지 않지 좀 않을까. 어느 정도의 그게 담배든 씨가든 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예절을 지키면서 하면은 크게 신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씨가가 좀 풍미가 강하니까. 이제 피구라도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게요. 그 약간 캡이랑 이제 풋 부분이 좀 약간 뾰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캡이 크레파스. 뾰족하고 크레파스 뭐 크레파스처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비엔나 소세지인데 옆이 이제 좀 땡긴 것 같이 뾰족한 비엔나 양쪽이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양과 맞아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에가 좀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캡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르는 무는 부분이 부분이 약간 얇아지는 느낌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롤링이라고, 그러니까 필 때 조금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모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쭉 빨면은 쑥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서. 네네네. 네. 그리고 이게 담배를 그러니까 흡연을 할 때 이게 연기가 좀 일정하게 쭉 들어와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가를 필 때 뻐끔뻐끔 이렇게 피면 확확 타면서 시가가 그렇죠. 이상한 모양으로 타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좀 피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모아서 쭉 오래 들어오기 때문에 그 향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한 번 빨 때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파레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초 모양으로 생긴 시가 같은 경우는 그 캡 부분을 커팅을 했을 때 이 어떻게 보면 면적. 이 지름 면적이 넓은 이렇게 파이로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흡연을 할 때 연기가 이렇게 확 그렇죠. 이렇게 많은 양이 푹 들어오는 느낌이라면 지금 이 피구라도 같은 그 쉐입의 그 시가는 조금 더 캡 부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이 있다 보니까 이게 흡연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천천히 오래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말씀해 주시고. 피구라도는 또 제가 봤을 때 장점이 기존 방식은 컷을 했을 때 이제 링게이지만큼 잘리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비해서 잘라내는 부분을 자기가 컷을 하니까요. 그 잘라내는 부분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좀 작아요. 그렇죠. 캡이 그치 둥글하고 납작하니까 네네네네. 이제 많이 잘라낼 것이냐 적게 잘라낼 것이냐가 섬세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피구라도 같은 타입은 이제 좀 구멍 크기를 그렇죠. 제가 무는 이 캡의 구멍을 넓게 할 것이냐 좁게 할 것이냐를 좀 더 이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 지금 삼티님이 말씀해주신 그 커팅을 했을 때 그 입에 물리는 그 부분의 지름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 흡연하는 양이나 이런 것도 조절이 되겠네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네. 그럼 사이즈가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라기보다는 이제 얘네는 또 이가 쉐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캡 부분이 뾰족하고 그 끝에 부분이 이렇게 풋 부분이 평평한. 그 크레파스 모양. 그거는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얘가 조금 제일 이런 피고라도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둘 다 많이 선호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얘도 좀 유명한 시리즈가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몬테크리스토 넘버 2 같은 것도 있고 그 디플로마티코스 넘버 2 이것도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디플로마티코라는 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제 페르펙토라고 해서 얘는 양 끝이 다 이제 뾰족하게 생긴 애인데 얘는 약간 일본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쿠아바 디스팅기도 같은 애들이 있고 뭐 저는 뭐 페르펙토는 개인적으로 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양 끝에 어떤 커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약간 꽈배기 모양처럼 생긴 콜레브라가 있는데 이거 저 신기했어요. 얘는 이제 저는 이런 시가보다는 파이프잎이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펴봤는데 얘는 제가 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묶여가지고 리본으로 묶여 있는데 그 리본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피우는 건가 봐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3개 정도 세 개의 시가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그죠, 꼬여 있는 그죠. 건데 그거를 풀러서 세 개로 세 한 사람이 겹씩 한꺼번에 나눠서 그죠. 그렇게 피는 거예요? 네네네네. 휘어 있는 채로. 그래서 이걸 세 개가 꽈배기처럼 돼 있는 걸 한 사람이 피는 게 아니라 아니요. 세 명이서 풀어서 이제 세 사람이. 풀어서 한 사람. 네네. 이거 저희 한번 피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을 딱 갖고 한 달 한시에 정말 이렇게 아까 비즈니스라고도 말을 했지만 어쩌면 이제 관계기도 하니까 친구가 됐던 모여가지고 저도 아직 못 펴봤어요. 이거 진짜 저희 세 명이서 의미 한번 있죠, 해볼 일단 만하네요. 하면. 도원결인. 요거는 한번 저희가 다음에 요거 한번 구해가지고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 보여주려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거를 하나를 피면 이걸 어떻게 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풀러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눠서 피는 거군요. 이것도 그러면 사이즈가 꽤 큰가요? 이것도 꽤 진짜 길었던 실제 걸로. 우리가 먹는 꽈배기 정도 크기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사진으로만 봤고 그 지인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길이가 꽤 길어요. 생각보다.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시중에서 어렵겠죠.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법 쉽지 가격도 좀 나갈 것 같고 이게 시가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통 한 가치에 한 좀 괜찮다 싶으면 한 2, 3만 원 네. 그리고 좀 맛있다 그러면 이제 한 3, 5만 원 돈 가야지 되는데 그렇죠. 비싼 아이들은 100만 원도 한 가치에 가더라고요. 그냥 시가 한 가치가 100만 원 뭐 이래서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은 게 이제 뭐 유명 시가바에 갔는데 자기는 그냥 그래도 좋은 시가 그냥 한 가치 한 10만 원짜리 피고 있었대요. 근데 옆에 계신 손님이 그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이 넘는 이제 샵에서 아마 더 비싸겠죠 이제 피면 그걸 이제 태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옆에 앉아서 내 시가를 피고 연기는 반대쪽으로 품고 그 연기를 맡으면서 최대한 오른쪽에 계셨으면 내 연기는 왼쪽으로 품고 코는 오른쪽으로 막 연기가 날아갈 때 막 100원짜리 동전이 그렇죠. 날아가는 거예요. 멋있군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 이런 거는 약간 뭐 시가도 그렇고 위스키도 그렇고 이게 뭔가 리밋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한 캐피에 무슨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이거 말이 돼? 하고 뭐 위스키도 한 잔에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하는 위스키들 있잖아요. 그런 걸 먹는다면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뭐 이렇게 좀 사고의 전환을 해보면 정말 뭐 자기가 평생 동안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걸로 갖고 있는 어떤 리스트 중에 하나라면 충분히 10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플렉스도 중요하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핸드폰부터 요즘은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화 너무나 굉장히 막 되고 있는데 몇 안 남은 아날로그일 겁니다 아마. 네. 저희는 또 아날로그 남들이잖아요. 요즘은 뭐 그거랑 좀 다른가? 그 무슨 그 뭐죠? 전자담배 그런 것도 디지털이라 말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USB를 꼽아서 우선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캡슐 담배부터 약간 디지털이라고 생각하는.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커피도 솔직히 캡슐 커피가 이제 편의가 들어갔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면에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다 디지털화돼 가고 있네요. 그죠. 근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먹는 거에서 특히 그런 커피 막 진짜 핸드드립이나 뭐 약간 파인다이닝 같은 데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쪽으로 점점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좀 진짜 맛과 뭔가 문화를 즐기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이 시가라는 것도. 야, 이 시가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 한번 끝을 내보고 좀 이따가 2부에 한번 피우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네. 뭐 시가를 피우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피기 전에 이제 커팅하는 방법 그리고 뭐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시가를 커팅하는 기구라든지 불을 붙이는 토치라든지 시가를 보관하는 뭐 휴미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봐요. 한마디 해주세요. 다시 이따 뵙겠습니다. 싫어. 이따 봐요.